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기능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라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좀 짜잘짜잘하게 신경 쓸 게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사용해서 동기로 좀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봅시다. 기존에 있던 거 다 제거를 좀 하고 제가 head.jsp부터 먼저 열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은 iPage라고 하는 버튼 자체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이 로그아웃이랑 프리 사이 전 여기다가 위치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로그인 하기 전에는 안 나오는 게 맞는 거고 로그인 했을 때만 나오게 할 거니까 먼저 버튼부터 좀 만들어주고 갈게요. 지금 head.jsp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로그인 안 했을 때죠. 얘는 로그인을 했을 때. 그럼 마이페이지는 여기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풀이랑 로그아웃 사이에 만들기로 했으니까 로그아웃보다 앞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 이름은 마이페이지 정도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두 로그아웃으로 가면 안 되겠죠. 얘도 마이페이지로 요청이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뭐 두 마이페이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얘는 그냥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는 용도니까. 그래서 일단 요청을 이렇게 걸어 두고요. 그럼 당장 새로 고침만 해도 버튼은 나올 겁니다. 대신에 눌렀을 때 이동할 수 없겠죠. 없으니까. 그러면 바로 멤버 컨트롤러에 가서 만들어 줍시다. 그냥 밑에다가 자, 이거는 이런 거 하나 가져올까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해야 되는 일조차도 로그인 이것처럼 그냥 JSP한테 일 넘기고 끝나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마이페이지 JSP 파일도 만들어 줘야겠죠. 멤버의 로그인이 아니라 자 이런 거 이제 만들 때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많이 귀찮으니까 우리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면 좋아요. 마이페이지에서 보여줘야 되는 정보가 지금 이러한 정보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디테일도 유사하고 근데 디테일이 지금 우리가 댓글도 있고 뭐 좋아요도 있고 해서 좀 코드가 복잡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디파이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하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모디파이를 가져올 겁니다. 아티클 모디파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마이페이지. 자, 그럼 들어가서 바꿔줄 게 많습니다. 여기 모디파이가 아니라 마이페이지 정도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폼테이크 당장 필요한가요? 여기는 필요가 없죠? 여기선 페이지를 보여주는 용도지 여기서 뭔가를 직접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폼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지울 때 이 인풋 히든도 필요가 없겠죠? 같이 지워줄게요. 그러면 밑에서도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는데 자, 지금 그러면 얘가 한 칸 땡겨오는 게 맞을 거고 자 그리고 봅시다. 번호 얘가 아니라 얘죠? 번호가 아니라 가입일 그리고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이름이랑 닉네임 쭉 갈게요. 이름 닉네임 그리고 제목 내용이 아니라 전화번호 이메일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회원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일단 그거는 이 버튼을 살려서 사용을 한다고 치기가 좀 그런가? 네, 일단은 이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런 게 들어올 게 아니죠. 여기도 그렇고 다 제거를 좀 해주고 여기도 인풋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수정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뭐 이거는 페이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JS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 보여줄 페이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군요. 그래도 마이페이지도 결국엔 단어 두 개의 조합인데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 정보들,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마이 페이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컨트롤러에서 mypage.jsp한테 일을 넘길 때 애초에 현재 여기 RQ,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번호 알죠? 그걸로 회원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얘한테 뿌려도 되긴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여기서 바로 RQ에 접근해서 로그인드 멤버가 갖고 있는 정보 꺼내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로그인드 멤버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없었다가 추가를 했죠. 이렇게 가져와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죠? 이런 것들 가져와서 여기만 수정을 다 해주겠습니다. 이름과 닉네임과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자, 여기는 로그인 아이디고요. 여기는 네임이겠죠?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셀폰 넘버, 그리고 여기는 이메일.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당장 이것만 해도 사실 페이지는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잘 못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얘 또 그거 된 것 같네요. 나오죠. 어차피 RQ에는 로그인 멤버가 들어있을 거니까. 방금 전처럼 이렇게 중간에 리로드가 되면서 멤버 정보가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그냥 가만히 냅둘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좀 먼저 처리를 할까요? 얘는 RQ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방법을 좀 바꿀 거라고.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거냐면 세션에서 이 set attribute 하는 이 과정 얘를 지워버릴 겁니다. 로그인드 멤버 부분 얘를 없앨 거고요. 얘는 그냥 아예 데이터를 꺼내올 거예요. 여기에 자, 멤버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을 그냥 넣어버리고 이걸 가지고서 얘가 갖고 있는 값을 이렇게 세션에서 꺼내올 게 아니라 멤버 서비스에 있는 get member by id 그리고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현재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이 상황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 번호를 가지고서 멤버 하나를 가져와 하고 얘한테 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전역 변수에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럼 RQ 객체 안에는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변수 객체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들의 정보를 다 물고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러면 이제 RQ 객체가 불러와질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아까처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컨트롤러에서 이런 거를 만약에 읽고 저장을 했다. 그럼 리로드가 되면서 에러가 있는 상태의 리로드가 될 건데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지우고 저장했다. 그럼 다시 정상 상태로 리로드가 또 되겠죠? 이러고 얘를 새로 고침해도 얘는 이제 안 사라진다라는 거죠. 방식을 좀 바꾼 거예요. RQ에서 저장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게 지금 누가 누구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RQ가 멤버 서비스에 대한. 그렇다는 건 생각보다 결합도 부분에서 많이 꼬여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린 서비스한테 말 걸 수 있는 건 사실 컨트롤러 뿐이었으니까. 근데 RQ는 지금 VO의 일종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계속 회원 정보가 사라지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라지지는 않을 거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지금 현재 수정 버튼이 여기 있는데 얘는 그냥 이 줄 없애고요. 여기다가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버튼 하나 만들어 버리죠. 그럼 뒤로 가기랑 같은 위상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이 tr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td 또한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뒤로 가기 밑에다가
만들어 줄 건데, 얘는 버튼일 필요가 없겠죠? 얘는 그냥 A 태그로 만든 다음에 href 걸어 놓는 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니까 A 태그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href 걸어 주겠습니다. 여기는 이름을 회원 정보 수정이라고 바꿔주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서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플렉스 주고 justify between 같은 거 넣어준다면 얘네들이 끝과 끝으로 밀려날 거니까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비밀번호 확인도 그냥 동기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동기로 처리를 한다라는 건 그냥 URL 매핑 보내고, 나 이 매핑 받았어. 그럼 이제 비밀번호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보여줄게 하고 그 양식 보여주고, 그 양식에 비밀번호 실제로 입력한 다음에 내가 확인 버튼 누르면 이거 문제 있어, 문제 없어 한 다음에 다시 회원정보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동작을 할 때 내가 현재 필요한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를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름이 짓기 나름이겠지만 뭐라고 지어볼까요? 그냥 패스워드 체크 정도로 지어볼까요? 이렇게? 어차피 패스워드를 확인하러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 땡땡 슬래시 안 했어요. 지금 멤버의 마이 페이지예요. 근데 어차피 멤버의 패스워드 체크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딱히 땡땡 슬래시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이런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애를 컨트롤러에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메서드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줘야 되고, 요청. 우리가 멤버 쪽은 오랜만에 건드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패스워드 체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까요? 리퀘스트 매핑. 그래서 여기에는 usr에 멤버에 패스워드 체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네, 비밀번호 확인하는 화면으로 이를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메서드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리턴으로 usr에 멤버에 패스워드 체크 이런 거 하나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뭐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얘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만들어주면 될 텐데, 이거는 로그인 복사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비밀번호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로그인과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ID 얘는 인풋을 넣을 게 아니라 그냥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를 보여주는 게 차라리 깔끔하겠죠. 아이디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는 바로 rq.logined member .login id. 지금 우리가 rq에 있는 그 로그인드 멤버의 그 데이터를 넣는 방식을 바꿨는데, 사실 다른 데에서 얘를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이 바뀐 거지, 얘를 꺼냈을 때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청에 저장된 건 rq인데 rq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를 애초에 세션에서 세팅을 했다가 여기서 꺼냈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넣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세션에 있는 걸 꺼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DB에 있는 걸 가져와서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꺼내 쓰는 방식은 똑같다. 그럼 우리가 썼던 방식들을 건드릴 건 없다.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는 입력을 실제로 받아야 되니까 그냥 두고요. 로그인 버튼이 아니라 뭐 확인 버튼 이런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는 실제로 폼이 필요한 거고, 근데 두 로그인으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두 패스워드 체크 정도로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 또한 멤버 쪽에 위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둘 거고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은 여기도 그냥 살려놓도록 하고, 페이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정보 수정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죠?
여기다가 실제로 내가 지금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일단 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청부터 만들어 봅시다. 복사해서 이것도 복사해 올게요. 이 이름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얘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 자, 얘는 파라미터가 필요한가요? 얘는 필요하죠. 비밀번호 하나 입력 받은 거 폼으로 넘어올 거니까. 그러면 스트링 로그인 패스워드 이렇게 하나 받아주고 이거 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얘는 검증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지금 네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맞는 패스워드인지 아닌지 알려줘야죠.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우리? RQ에 있는 로그인 멤버 그 안에 비밀번호랑 지금 네가 입력한 비밀번호랑 둘이 같아? 물어봐야죠. 자, if rq.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멤버 이 안에 들어있는 get 로그인 패스워드 얘랑 자, equals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일치해? 근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일치하지 않을 때니까 막아주고 여기서는 return을 rq. 뭐 써야 돼요 우리? 제가 rq.까지 말씀해드렸네. 여기서는 return 뭘로 해야 되죠? util에 있는 거 써야 되나요? rq에 있는 거 써야 되나요? 자, 일단 이 메서드 response body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얘는 없어야 돼요. 왜냐면 정보 회원 정보 수정할 수 있는 폼으로 다시 보낼 거잖아요. 그럼 결국 JSP한테 일을 넘기겠다라는 거니까 리스폰스 바디는 없어야 돼요. 근데 리스폰스 바디가 없으려면 util에 있는 건 일단 못 쓰죠. 그래서 RQ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RQ에 있는 것 중에 JS return on view 얘를 사용해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해주면 되고. 자, 근데 이거 말고도 검증을 하나 더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오랜만이에요. if에 우리가 util에 만들어놨던 empty 지금 로그인 패스워드 넘겨받은 이 파라미터가 제대로 들어왔는가 이거에 대한 검증도 해줘야 되겠죠. 얘도 return on view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해주고요. 이것도 통과 이것도 통과 둘 다 문제가 없대요. 지금 여기선 DB 갖다 올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DB 안 갖다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수정 페이지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비밀번호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확인 버튼까지 눌렀을 때 이런 검증 거치고 문제가 없으면 얘한테 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modify라는 게 필요하겠죠. modify는 그냥 mypage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줄게요. 왜냐면 똑같은데 입력받는 부분만 다를 거니까. 바꿔주고 가입일, ID, 이름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죠. 닉네임이랑 전화번호랑. 근데 이것도 지우지 말고요. 주석을 좀 걸어놓죠. 왜냐면 이거 이따가 또 써야 되거든요. TD 그냥 만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입력을 받으려면 뭐 써야 돼요? input 사용해야죠. 근데 input을 사용하고 이 입력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넘길 거면 결국 폼도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폼 우리가 항상 이 지금 테이블 형태로 리스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구성하는 이 레이아웃의 위에다가 우리가 보통 폼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줬었죠. 자, 그리고 테이블을 감싸고 있는 DIV가 끝나면 폼을 닫아주고요. 얘네 줄바꿈까지 한번 들여쓰기 한번 해주고 다음 여기다가 input 넣어 보겠습니다. input 타입은 텍스트 그냥 쓰면 되겠죠? 그리고 name 특성 만들어서 얘는 닉네임이라는 파라미터로 들어갈 수 있게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 같은 것도 하나 넣어줄까요? 물론 기존에 원래 있던 값들을 물고 있을 거니까 플레이스홀더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수정하겠다라고 해서 얘 원래 있던 내용을 지워버리면 그땐 플레이스홀더가 일을 하겠죠? 닉네임을 입력해 주세요. 하나 남겨주고, 얘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 클래스, 이거는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거를 좀 가져옵시다. 이거가 화이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풀은 빼고 이만큼만 가져오죠. 모디파이에서 넣어주고. 자, 일단 요거 하나 먼저 볼까요? 디자인은 여기에 테스트 입력했다.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 TD 주석 걸려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인풋 착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원래 기존의 값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세팅해야 돼요? 네, 밸류 세팅 해줘야겠죠. 자, 밸류에는 뭐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하고 있던 이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하려고 이 TD를 살려놨던 겁니다. 그러면 당장 잘 나와요. 문제 없죠? 네, 이런 식으로 W풀을 해줄까? W풀 말고 우리가 실제로 글 수정하는 부분을 가보면 여기도 W풀 그냥 쓰고 있네. 여기 말고 또 인풋 쓰고 있는 데가 어디일까? 로그인 이런 데는 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이 정도 사이즈에 넣어줄게요. 지금 기본은 좀 너무 작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조금만 키워주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랑 이메일도 그냥 이거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 한 줄을 다 복사해서 넣어주고 얘도 넣어주는데 필요한 부분만 잘 바꿔 끼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닉네임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여기는 이메일을 그리고 네임도 닉네임이 아니라 셀폰 넘 여기도 닉네임이 아니라 이메일 바꿔주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항상 내가 원하는 걸로 잘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당장 페이지가 잘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입력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또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버튼 같은 경우도 지금 회원정보 수정 버튼이 그대로 살려놓기보다는 좀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수정 버튼으로. 근데 얘가 폼 안으로 올라와야겠네요. 왜냐면 이 버튼이 실제로 서브밋 역할을 해야 되는 버튼이니까 다시 버튼으로 바꿔주고 href 이런 거 빼주고 그럼 얘는 해당 폼 태그를 전송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잖아요. 지금 이 버튼에 대한 레이아웃을 폼 태그 바깥에 위치시켰다가 위로 올렸는데 사실상 폼은 그냥 이제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요소를 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낼지 경로를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애지 얘가 레이아웃적으로 뭔가를 영향을 행사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이 폼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뭐 그 디자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폼 태그를 보낼 때 필요한 버튼으로 써야 되니까 그냥 레이아웃을 이렇게 위로 올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폼에서 액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이제? 실제로 수정할 수 있게 do modify 같은 거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메서드 부분은 포스트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는 그냥 살려놓도록 하고 수정 버튼 두고요. 일단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만들죠. 제가 아까 이렇게 하는 거 했고
지금 수정 폼에 들어갔을 때 변경 버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 누르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폼으로 또 간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버튼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지금 이 상태에 버튼을 수정보다 앞에 만듭시다. 얘는 A로, 그래서 HREF 걸어주고, 여기는 비밀번호 변경, 여기에 패스워드 modify 정도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얘는 실제로 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폼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우리 비트윈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어디였어? 가운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얘는 여기 위치하면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레이아웃을 또 좀 틀어주죠. 이 친구들을 디아이브로 묶어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당장 오른쪽으로 갑니다. 기존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다가 마진 같은 거를 주면 되긴 하는데, 이게 AC만 먹을 거예요. 먹긴 먹습니다.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 뭐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버튼도 문제가 없고, 실제로 수정을 해볼까요? 한번 닉네임 바꿨고, 전화번호도 바꿔보고, 여기도 바꿔보고 수정을 한다면, 두 모디파이가 아직 없죠. 우리가 실제로 수정은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 같은 경우도 누르면 못 간다 하겠죠. 없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 두 가지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네 실제로 URL 매핑부터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17분, 3분, 10분,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